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에 이어서 최근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까지 각종 부양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인도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로 이제는 주식과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부양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한국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죠.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선호하는 정당이 없음을 미리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튼 표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장이 김포시장과 만나서 메가 서울을 가속도 논의를 하고 있다. 김포가 서울이 되려나 봅니다. 그러니까 충남시장이 나와서 서울 메가시티가 무슨 말이냐,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지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1%대 금리를 주겠다. 제가 알기로 한 1.7% 정도 되더라고요. 특례 대출.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특례 보금자리로 내서 40조 원이 금방 소진이 됐는데 그게 거의 5%대였어요. 5%였는데도 그렇게 나갔는데 1.7%면 뭐 안 하면 바보인 거죠. 제가 볼 땐 저출산보다는 음, 집값 부양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27조 원 금방 떨어질 거라고 소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생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을 생을 낳은 부모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이미 낳았다고 홀대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시행을 하려면 조금 뭐 수정은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정책의 부양책의 끝판왕이 저번 주말에 뚝딱뚝딱 돼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전면 공매도 금지였는데요. 사실 이 공매도 금지가 나오기 전까지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연말까지 원래 공매도를 사람들이 잘 안 한다. 산타랠리 때문에 또는 공매도 금지를 한국이 예전에 했었어도 뭐 20% 넘게 떨어졌던 적도 있다. 뭐 그렇게 효과가 미비할 걸 이런 기사들이 등장을 하자마자 웬걸 공매도 금지에 뭐 코스피 5% 폭등, 코스닥 7% 폭등하면서 사이드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 코땡땡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나와서 공매도 금지는 표심 잡기용 아니다. 불법만 1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항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보통 뭐 아니다고 하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2주 전쯤에 소개했던 기사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복선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BNB 파리바 HSBC가 최대 불법 공매도 금감원에게 들키고 뭐 과징금 맞는다 기사가 났었잖아요. 한번 던져본 거죠. 이렇게 기사 언론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공매도 엄청 싫어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로 2주 정도 후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내년 6월까지인가요?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5.6%, 코스닥 7.34%,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 굉장히 즐거웠던 11월 6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시 한번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은 이제 총선보다 크죠. 내년 11월 5일자로 대선 투표를 하는 날짜입니다. 근데 이건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내년 내내 총선이 아니라 대선, 그러니까 뭐 경선하고 당대표 뽑고 이런 거를 내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년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 재밌는 건 이 두 후보가 리스크 대 리스크다. 고령의 바이든이냐, 범죄의 트럼프냐. 업무 수행, 근데 이분 둘이 해봤자요. 나이 차가 4살밖에 안 납니다. 82세와 78세인데, 아무튼 업무 수행하시는 분들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현직 대통령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91개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냐. 누가 이길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게 정말 리스크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둘 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정말 옛날에 미국에서 당선 전에 후보가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당선 후에 돌아가시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당선이 미국 대통령이 됐었는데 돌아가셔서 영부인이 몇 달인가 이렇게
대행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역시나 트럼프처럼 감옥에서 당선이 돼서 감옥에서 대통령 생활을 하셨던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유권자들이 다 싫다는 거죠. 너도 싫고 너도 싫고. 그래서 변수로 떠오른 제3세력. 근데 이분 어디서 많이 봤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셔야 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해서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죠. 예전에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는 제 기억에 한 2%대 지지를 얻는 걸로 기억이 났는데 어느 순간 무소속으로 나오시더니 지금 16%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글쎄요, 뭐 대통령까지 될 수 없을 수는 있지만 한 명을 못 되게 할 수는 있겠죠. 예전에 한국의 누구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뭐 한 3억 정도 비트코인에 투자도 하셨었고 뭐 비트코인은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런 분들이 내년 내내 대선을 치르면서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 것이냐. 첫째, 금리 인하 압박이 있겠죠. 트럼프가 자주 했던 거고요. 예전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을 금리 인하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제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못 잘랐던 뭐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정책입니다. 또는 주식 부양책, 뭐 역시나 트럼프가 많이 쓰겠죠. 한국은 부동산 부양책이 효과가 좋겠지만 미국은 거의 뭐 전 국민 가장들의 뭐 절반 정도는 주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짜 돈 풀기. 바이든이 정말 잘 쓰는 거죠. 뭐 공짜 쿠폰, 뭐 음식이다, 의료 쿠폰이다, 학자금 뭐 대출 탕감이다. 이런 걸 하면 또 열광하겠죠. 아니면 비트코인 가즈화. 이게 이제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된다면 비트코인 가자 정말 뭐 정책적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꼽는다면 트럼프가 뭐 NFT도 발행을 하고 예전에 이더리움도 갖고 있다 등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반 비트코인 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권자가 많은 거죠, 비트코인도.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한동안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큰 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금리 인하 찔끔 한다든지 부양책을 찔끔찔끔 내다가 드디어 큰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큰 빚을 막으려면 더 큰 빚이 나와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큰 액션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빚은 더 큰 빚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아마 그냥 보고 넘어가셨겠지만 사실 9월 말만 하더라도 중국 지방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9월 달에 찍었습니다. 1200조 채권 발행을 했었고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스멀스멀 효과가 나타나는데 10월 중순에 3분기 GDP가 4.9%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10월 말에 가니까 급락장에서 홀로 돋보이는 중국 ETF 부양책 효과가 나온다.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가 12% 올라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제 주식도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다가 11월 5일자로 해서 다시 한번 최대 규모의 지방 채권 발행액을 찍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합쳐봤더니 사실 그 전부터 최대 규모였는데 이제 1,530조를 찍었다. 어마어마한 채권을 찍은 거죠. 사상 최대로 인해서 이제 주식도 들썩들썩 뭐 부동산도 조금은 부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얘기는 아까 했었고 대규모 이런 부양책이 중국 코인마저도 설레게 하고 있다.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코인이죠. 네오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요때가 2월 달 올해 2월이었고요. 제가 이때 뭐 홍콩이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픈해주겠다, 사고 팔게 해주겠다 하면서 중국발 훈풍이 2월 달에 엄청 불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 고점을 이미 깼습니다. 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일봉인데요. 이미 29,900원인가 찍고 일단 캡처 시점에 살짝 내려왔는데 네오가 직격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참고로 저는 네오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많은데 아무튼 중국 대표 코인 뭐 퀀텀부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11월 6일자로 해서 홍콩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현물 ETF 허용을 검토 중이다는 기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홍콩은요, SEC와 CFTC를 합친 것 같은
SFC 증권선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홍콩이 아시아 태평양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ETF 허용하고 싶다,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시진핑 허락이 있어서 나왔던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 당연히 먼저 나와야 효과가 클 겁니다. 미국보다 늦게 나오면 이거 하나마나 아무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시진핑이 이런 걸 계속 허락을 할까? 예전에도 뭐 공영 TV, CCTV에 뭐 비트코인, 밈코인 이런 게 뭐 NFT 옷 입고 나오고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말로 대충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시진핑도 깨달은 것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 하락까지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했었는데 홍콩마저 흔들리니까 이제는 시진핑이 좀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알기로 홍콩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그래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인 얘기를 들어서. 근데 11월 5일자 기사였는데요. 7년 전으로 홍콩 주택이 돌아갔다, 그러면서 부동산 재벌이요, 지금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부터 사실 꺾이고 있었습니다. 15.6% 하락을 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홍콩 주택이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니까 이 리카싱이라는 분이 부동산 재벌인데요. 한 132채인가요? 정도를 한 번에 시가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이 이런 식으로 꺾이는 데다가 규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 싱가포르로 도망가 버렸어요. 기업들 다 싱가포르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진핑이 좀 대규모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 코인 투자자들 설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저는요, 이 표심 정책, 뭐 각국의 표심 정책, 부양책이 있잖아요. 이 정책의 접점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접점이 있을 건데요. 아마 저는 그때를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연말부터 24년 상반기 내 어딘가에서 저 둘의 접점이 만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24년에 어느 정도의 위험자산 상승은 예상은 했었지만 제가 상승한 상승 시기가 일단은 조금 앞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추세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접점의 시점, 이 표심 정책과 ETF 현물 승인 시점의 접점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을 한번 보자. 저는 이 둘 중에 하나 정도의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달러로 된 차트인데요. 이게 여기 19년, 20년, 뭐 18년 이렇게 차트입니다. 근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2019년 한 6월부터 한 9월에 있었던 차트입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크게 떨어지는데 기간도 긴 거죠. 아니면 이제 19년도 한 8, 9월에 있었던 조금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는 요 둘 중에 하나 정도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맞는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도 전략을 여기에서 이제 각자 선택을 해 보신다면 첫 번째는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반감기발 불장까지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을 거고, 두 번째, 큰 돈, 작은 돈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은 크게 뛸 때 일부 익절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 코인 수를 상승 시점에 저는 일부 좀 팔아서 시총 낮은 걸 팔아서 스테이킹 되는 메이저 코인들로 코인 수를 좀 줄여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